하다못해 구글도 지금 유상증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채권적인 이슈가 순간 생기면은 그러니까 발행을 못하게 되면은 오라클이 뭐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제가 6월 달부터 약간 걱정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레거시 디램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전체 물량 기준으로는 레거시 디램 비중이 여전히 50%예요. 금액 기준으로는 좀 적지만. 근데 지금 이미 애플이 가격을 전격 6월 20 며칠 날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놀랬죠. 보통 가격을 백투스쿨 앞둬서 한 8월 초쯤에 올리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난 느꼈죠. 역시 팀쿡 독사다. 그만둘 때까지 그 가격 협상하려고. 예. 그리고 미국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미국 애플의 로비가 워싱턴 정부가 엄청 세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팀쿡이 감정적으로는 저도 나쁘지만 현실은 팀쿡은 미국 최대 기업이다. 그러면은 얘네만 그럼 근데 팀쿡 하는 게 누가 또 좋아할 건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도 야 너가 그러면 우리 감사하지. 나도 따라할 수 있어. 최소한 우리 너 의견에 팔로우 할게. 이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제 이런 투자자들 말씀드리는 게 갑자기 가격이 빠질 때 대부분 투매를 하시는데 그때는 조금 예. 좀 인내를 하시고 그러게요. 또 빨간불이 반짝반짝할 때 자기 매수 단가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여기 들으신 분도 매수 단가가 천차만별이라 제가 그럼요. 일반화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상반기에 봤던 그 수익률을 생각하시면은 괴로우실 거고 좀 눈높이를 낮춰가면서 좀 안전운행하자. 예. 상반기에 수익률 보신 분들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ETF가 지금 날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포모로 예, 늦게 예. 들어오셔서 하려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버리고 지금 거의 난처한 상황에 들어간 투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이런 시점에서 현명한 뭔가 뭐 지혜로운 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주가가 만약에 반도체가 그 8월 달까지 크게 만약에 지금 이란 전쟁에 좀 계속 말이 있지만 크게 없이 요런 상태로 가면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투자가 이제 내일부터 실적 발표 쭉쭉 나오는데 야 우리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열심히 할 거야라고 나오면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눈높이를 좀 낮춰가면서 예.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고 조금 살펴볼 게 많다. 제가 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예.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서. 네, 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25만 원이라는 월요일 날 주가는 상당히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은 락바튼 가격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잘 보시고 그 가격이 와서 너무 빠질 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겁내지 말고. 그때는 좀 참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죠. 스콜과 햇빛이 왔다 갔다 해요. 스콜 있을 때는 비를 피하시고 햇빛이 날 때는 계속 햇빛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스콜이 내릴 수가 있으니까 네.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 할 때 애널리스트가 제일 난처하죠. 왜 이렇게 따질 게 많냐? 네. 맞습니다. 따질 게 많으면은 안전운행이 더 중요하죠. 기대치는 조금 낮춰라. 그렇죠. 지금 바닥이긴 하지만 주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캐파를 여기저기 막 증설하는 게 사실은 그게 경쟁력이 나중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하는 게 거기 캐파 지면 EUB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EUB 먼저 선발주를 내 가지고 ASML 열심히 만들어야지 뭐 한 1년 반 있다가 우리가 인도 받는 건데 우리도 막 짓고 뭐 마이크론도 막 짓고 그러면 중국이 혹시라도 따라온다고 해도 물론 주지도 않을 거지만은 예. 못 따라오는 게 더 길어지는 거 아니겠네요. 저도 강 대표님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 아. 대표님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네. 그래야지 저는 요즘 제가 한미 제조업 동맹으로 계속 여러 군데 말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 제조업 동맹을 정말 잘할 수 있고 우리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를 분할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는 온리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도 우리를 동북 삼성으로 만들려고 예전에 갑신정변 일어난 다음에 리용장이 그 조선도 동북 삼성에 편입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랑 러시아는 한반도는 분할까지 생각을 했고 이번 영국도 한반도를 분할을 해가지고 청나라와 일본 나눠주려고 이건 국제 외교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그거 관심 없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왜? 미국은 우리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국경을 마주하는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어떻게 하든 자기들 세력권의 영향력을 조금씩은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를 안 하려고 했던 나라는 온리 미국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과 한미 제조업 동맹 하는 게 우리의 지정학적 이유에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세 국가를 오히려 우리가 중간에 균형자로서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만약에 얼라이언스를 동맹 관계가 없어진다. 이거는 뭐 군사 동맹을 떠나 제조업 동맹 안 하게 되면 저는 이런 거죠. 중국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국경선을 맞닿아 있는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 모든 산업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중국과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20%대 후반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자유무역을 한테 다 문 열어놓잖아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실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중국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정학에서 철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들은 관계가 좋은 국가들이 그닥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지금 캐나다한테 하고 멕시코한테 하는 거 보시면 똑같은 거죠. 미국 근데 우리 캐나다랑 멕시코처럼 우리는 안 하잖아요. 가끔씩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셔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당신 뭐 친미 아니냐? 저는 친미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하나 또 걱정되는 게 금방 캐나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산불 나가지고 산불 관세 뭐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업체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한테 뭔가 지금 딱 매길 게 이제 준비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이 그 미국에 전공정 짓는 것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가장 공고한 지역이 텍사스입니다. 네. 근데 삼성은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도 있고 네. 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와중에 파운드리는 있는데 메모리 공장까지 뭐 하나씩만 9만 장짜리 하나씩만 들어가도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 미국 그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그래 사우스 코리아 여기 중요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아니면 영향력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최소한 이런 미국 지정학 전략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감히 우리 최태원 회장님을 정말 스마트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린 게 정말 반갑더라고요. 네.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워워하는 거 이렇게 막 이걸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거. 나 이거는 최태원 회장님을 제가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소니 모리타 아키오 회장과 완전히 180도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니 모리타 아키오 회장이 소니가 잘 나가가지고 정말 미국의 모든 시장을 그때는 애플이 아니라 소니였거든 80년대는. 저도 소니 워커맨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막 졸라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일본이 세계 2위 경제제국이 되면서 1989년도에 소니 모리타 아키오 회장이 일본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랑 책을 낸 게 뭐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인.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없으면은 미국이 미사일이라든지 군사 무기 만드는데 차질이 있을 거라를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정계가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CIA가 그 원문 받아 가지고 돌리고 나중에 모리타 아키오 회장이 그거를 듣고 자기 이름을 뺐어요. 영어로 된 책에는. 근데 그걸 미국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분들은 1985년대 플라자 협정을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소니 그 모리타 아키오 회장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그게 아주 미국에 컸었고 아주 오만한. 그렇죠. 그런데 주장이 이제 아니에요.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방송 나온다고 소니 모리타 아키오 회장이 도대체 전공을 뭐 했을까? 저 사람이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봤더니 물리학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 장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한 미국한테 패전한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일본을 혼내라고 하죠.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드러낸 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인. 근데 최태원 회장님은 전공이 제가 학부 전공은 물리학에 하셨고 경영학을 MBA를 하셨으니까 최태원 회장님이 또 물리학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말한 거는 소니 모리타 아키오 회장과 37년 만에 말이 완전히 우리 미국과 고객들을 배려하겠다. 저는 그 표현으로도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진짜 테크 CEO가 오너가 나왔다. 그렇게 발언을 해줘야 미국이랑 우리가 협상할 때도 유리해지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죠. 영업이익률 80%를 좀 제가 불편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TSMC가 64%, 58%때 64%였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실링은 제가 볼 땐 60%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또 주가가 뭐 지금은 좀 안타깝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수급 이슈라는 게 맞물려 있는데 또 8월 달에 잠시 또 해가 좀 쨍쨍 날 때 또 반등이 나올 거니까 네. 그때는 좀 투자자 여러분들의 보이는들의 어떤 그 전략에 따라서 할 때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눈높이는 좀 낮추자. 8월 달에 또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아니,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그 말씀도 했잖아요. 무슨 얘기지? 저 예. 하이닉스 주식 예.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라. 그냥 갖고 계시라. 아 그게 우상향한다. 그 왜 그러시냐면은 자 우리가 가격이 P 곱하기 Q가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프라이스 곱하기 퀀터티인데 프라이스가 여기서 20% 낮아져도 Q가 50%가 늘어나면은 매출이 더 늘어나고 영업 절대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왜 그 말씀을 하신 걸 생각을 해보면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다 반도체가 다운사이클 삼성전자가 그때 5만 원 했었잖아요. 그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못했으면 2024년도 여러분이 아시는 애플 이 가격 후려쳐가지고 그때 반도체들이 안 좋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작년 딱 12월 달쯤부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완전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근데 디램 공장을 요 이 땅에서 짓는다고 해도 아무리 빨리 져도 그 24개월은 걸리거든요. 공장이 있는 한은 18개월에도 진짜 그러면은 올해 1월 초에 장비 발주 나와도 입고가 돼가지고 돌리는 데만 1년 6개월이 거의 아무리 근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건물에 남은 클린룸에 있겠죠. 그래도 발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 회장님 말씀 보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물량이 나오니까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가격 하면서 그 Q가 늘어날 때 그때 다시 또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 회장님 발언을 제가 잘 따져보면은 좀 진득하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안 해야 진득하게 갖고 있을 수가 있죠. 네, 그게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최 회장님 말은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의도를 제가 뜯어보면은 뭐 지금 25만 원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200만 원 샀어요. 그래서 뭐 20% 빠지면 뭐 150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3분기부터 공장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보다 뭐 20, 30% 싸게 되면은 자기들 캐펙 투자 부담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Q를 더 늘릴 수가 있으면서 오히려 보면 최 회장님 말씀은 제가 황금알을 계속 낳게끔 거위를 만드는 게 지금 다 먹자는 거는 황금알 거의 배는 격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나 주식 빨리 벌어야 되는데. 물론 저도 그 마음은 동정하지만 저는 주가보다 중요한 게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탈이거든요. 네. 주가가 좀 지금 안 되더라도 1년, 2년 두다 보면은 삼성전자 5만 원 갈 때 아무도 돌이켜보지 않았듯이 또 1년 뒤에 요맘때쯤에 또 하이닉스가 있고 신규 공장에 돌아가면서 거기에 최적화된 HBM들이 쫙쫙쫙 나와준다. 그리고 지금 또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베라루밀이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걔 같은 경우가 지금 HBM의 그 용량이 저번에 그 블랙웰이 한 188기가바이트인가 조금 180기가바이트고 그 베라루빈이 그보다 한 50%는 272기가바이트거든요. 그러면 D램도 늘어나고 거기에 베라라는 CPU에는 LPDDR4 저전력 드림이 또 들어가요. 소캠2가. 그래서 지금 그 최 회장님 말씀은 지금 Q가 늘어날 게 많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또 40, 50% 올라가면은 캐펙스가 올라가면 오히려 캐펙스 부담 때문에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오라클이 지금 정크 펀드 트리플 B 마이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오라클이 제가 볼 때는 과욕을 부렸죠. 오픈 AI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회사들조차도 만약에 디램 가격이 40% 올라가면 50%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에서는 오히려 최 장님 발언은 좀 길게 하이퍼스케일러랑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말한 발언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좀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하지 말고 롱텀 베이스로 길게 보고 그렇게 너무 하죠. 비싸지면 손님 떠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전문가 중에 아주 뭐 마이너리티 소수 전문가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거품이에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 주가는 옛날 그 가격으로 회귀할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뭐 그런 주장 전망에는 동의 안 하시겠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이런 D램 같이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 베이스가 생겼다고 해도
각자 애널리스트 뷰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논리도 전혀 근거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일단 뉴욕주에서 1년간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유예하겠다 길게. 그 얘기를 또 기정하게 들어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뉴욕주나 펜실베니아 뭐 대표님도 펜실베니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 볼티모어에서 나이가라 폴까지 1000km를 제가 여행을 해봤거든요. 펜실베니아를 횡단을 했어요. 거기 완전히 시골이에요. 우리가 알던 미국의 전형적 남북 전쟁 일어났던 그 느낌 그대로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예. 휴게 몇 번 쉬었거든요. 제가 19세기 미국으로 돌아온 거 영화에서 봤던 그게 돌아올 정도로 엄청 거기가 그거 돼 있어요. 거기서 시엘가스도 했지만 근데 거기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거기 농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 데이터 센터 지니까 전기료가 20% 올랐네. 기름값은 또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하고도 기름값도 갤런당 4불이 넘어갔네. 3불 안 됐던 게. 자, 그런데 물까지 부족해? 잡도 없어.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내 농작물 가격 원가는 올라가고 파는 건 그렇고 그러면은 그 농민들이 표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뉴욕주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뉴욕주는 전통의 민주당 주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주지사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도 뭐 아시겠지만 알바니에서 또 캐나다 국경 쭉 차 타고 내면 거기도 또 그 유권자들이 카운티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인 거죠. 자기들 이번에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좀 조금 세련된 표현하면 미국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따져보자. 근데 그분이 아마 그거를 조금 과하게 보면 데이터 센터 물도 부족해. 전기도 없어. 그리고 미국 전력은 특히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노화됐거든요. 정말 한 그렇죠. 10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네. 그 전봇대를 보면 전봇대도 요즘 모르겠어요. 나무로 돼 있어요. 일부 펜실베니아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보면 그 미국 상황을 보면 그분의 주장도 저는 영 틀린 건 아니다. 노직은.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리 투자를 줄일 수가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예. 근데 이제 늘리는 폭이 정말 올해가 80%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자 올해 80% 늘어났는데 내년에 30%면 증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눈높이를 낮추자는 거죠. 왜냐하면 뭐 D램 가격이고 뭐고 그 D램 메모리 업체 주가는 심플합니다. D램 가격의 등락률이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고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상승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줄면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자는 거죠. 근데 그 안 좋게 보신 분은 그게 아니고 옛날처럼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뭐 그냥 투자를 그분이 얘기하는 오라클 같이 지금 미국 지금 빅테크들이 하다못해 구글도 지금 유상증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채권적인 이슈가 순간 생기면은 그러니까 발행을 못하게 되면은 오라클이 뭐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 의견에는 따르진 않고. 근데 뭐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니까 아직도 캐펙스 한 2년에서 4년은 충분히 할 여력이 있다 이런 또 리포트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예. 갈라져 있는데 저는 예. 그 갈라지는 거의 핵심은 뭐냐. 어쨌든 중간 선거가 끝나면 그게 안개가 걷히면서 명확히 보일 거고 중간 선거 있을 때까지는 서로 프로스 앤 칸이 왔다 갔다 할 거다. 네.